그러니까 이제 1월 달 지나가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답니다. 물가 상승률로만 따지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망했다 하는 중국의 성장률도 5.3%인데 우리나라는 1.4% 성장했어요. 3년 만에 최저인데 참 이게요. 이제 그래프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이 저 마이너스 0.7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성장률이 세계에서 OECD 국가 1위였어요. 네,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 2023년이니까 저 과정들 속에 윤석열이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게 그냥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때도 잘 견뎠는데 어떻게 그 시기에 고스란히 남겨진 국가를 이렇게 망쳐먹을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한국만 이러냐고.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야. 1등이 꼴등이 됐어요 지금. 뭐가 문제긴요. 용산이 문제죠. 그 무역 수지 202일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북한한테 졌잖아요. 씨발. 아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일걸요. 이런 한국은행 자료가 나올 때는요. 언론들이 거의 단신 취급하더만. 그게 장악되는 언론의 문제인 거죠. 지금 2023년 4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민간 소비 0.1, 정부 소비 0.1, 건설 투자 0.7, 마이너스 0.7, 설비 투자 0.3,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0.0, 순수출 0.8.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가장 많은 여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윤석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왜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소비하고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소비는 이제 국민이 하는 거고 예. 설비 투자는 국가가 하는 걸로 성장률을 좀 더 올려놨어요. 성장을 해야만 그나마 낙수 효과가 그나마 있는 거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안 해.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지리 해놓고 이게 1년 7개월, 8개월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참. 근데 아까 그 그래프 그 표에서 그러니까 소비가 0.1% 기여하고 건설 투자가 0.7%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설 쪽에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는 전략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결국에는 건설사들한테 돈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덮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분양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국민들한테 전가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슨 뭐 그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말은 신생아 대출이지만 그 돈으로 집 사라고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억지로 지금 주택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소비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방금 봤던 그 표에서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국민 소비가 이제 0.1%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놀라운 수치예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비 능력을 자꾸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소비 능력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돈이 없는데 써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윤석열이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게 기업들 세금 깎아주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도 생기고 여기 낙수효과 생긴다고 윤석열 대가리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업들 세금 깎아줬더니 설비 투자만 4조를 줄였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경제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낙수효과 이야기할 때 이게 박근혜 이명박 때 우리가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세금 깎아주면은 또는 수출이 잘 돼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 사내 유보금 쉽게 표현하면 돈을 쟁여놓거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설비 투자 절대 안 해요. 고용도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깎아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국민한테 돌아온다 생각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원하고 사장하고의 월급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느냐.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용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이 연봉이 1억이면 뭐 대표이사는 뭐 600억이다, 뭐 700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걸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세금 깎아주고 국세 수입 현황 한번 볼까요? 2022년과 2023년. 와.
지금 49조를 덜 걷었어요. 국세 수입을. 여기 보면 봐봐요. 12. 법인세, 특히 법인세 많이 줄였고 소득세도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죠. 많이 줄였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49조를 1년 사이에 49조를 덜 걷었어. 근데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수입이 저만큼 줄어든 건데 저것만큼 심각한 게 대신에 정부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지. 통장. 마통. 네, 결국은 다 이렇게 구멍난 돈들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메꿉니까? 결국에는 계속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11월까지 누계가 49조면 12월까지 포함하면 50조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5년간 재정 펑크 계산을 해보면 92조, 90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 5년간 갈 수 있게끔 되면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빙고. 기승전 탄핵. 내일 당장 해주세요. 아우. 정말. 자, 낚시 효과 이러니. 그러니까 이거는 낚시 효과 이야기하면 30년 전 대가리에서는 그게 가능했어. 낚시 효과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같은 딸랑이들을 제외하고는 사람 낚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대로 분수 효과 얘기하고 낚시 효과가 없어서 만든 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모두가 가난한 상황에서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커봤자 그 기업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기업이 모든 이익을 독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할 때는 낙수 효과 이론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익이 아무리 커져봤자 기업이 혼자 다 독식하지 그걸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맞죠. 자, 다음에 지금 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요게 이거를 이제 개정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준비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 개정에 응하겠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결국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7일부터 되는 걸로. 근데 알고 보면요, 저거 민주당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낙연 민주당이었다면 저거 유예 또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1,300명이 넘는데요. 근데 1,300명이라 그러면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지금도 6시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돈 벌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갔다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죽어야 됩니까? 그게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정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한 사고였다면 모르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사고의 대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특히나 사업주가 자기의 이익을 1원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사업주가 책임지고 그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왜 이런 식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는 정권을 잡고 나서 노동자 탄압 국면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만 이해하는 사람이 돼서 아까 말한 그 30년 전 낙수효과 이론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또 2년 동안 유예하자. 시간 좀 벌어보겠다는 건데 내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2년간 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만 저 유예시켜준 거 지금 뭐하고. 한동훈이도 이 이야기 했어요.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좀 해라 동훈아. 얘가 뭘 하냐고요. 노동에 대해서 뭘 알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윤석열이가 하는 생각을 내가 봤을 때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윤석열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이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저기에 또 매번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정치를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고 어떤 게 준비가 안 됐고 민주당은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리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하는 말은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0인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2년 전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는 처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처음 대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채널 방송 같은 거네. 매일 패널들이 달라지잖아요. 수요일 방송에서 새날이 한 이야기를 목요일 방송 나온 사람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때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때 있거든. 그런 경우는 좀 용서해 주시고.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아까 야스님 말이 정확합니다. 직장 나갔는데 돌아가셔서 집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간 유예를 해준 거고 사실 내용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해가지고 사고 나면 대충 무슨 벌금 비슷한 거 내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예를 들면 안전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한 명만 쓰던 걸 2명으로 쓰면 돈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쓰면 된다고. 예. 그걸 2년 유예해 줬더니 또 유예해달라고 하는 게 기업인들이 양심이 없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 이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영국에서는 똑같은 법이 기업살인법입니다. 아, 그게 훨씬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업주에 대해서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 문 닫아야 돼요. 예. 사고 나면. 자, 근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들은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5인에서 49인까지 사업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사망자 또는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 의미가 사라질 정도예요. 근데 당신들은 좀 열악하니까 2년 동안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시간을 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한테 선거 때부터 이거 유의해달라고 난리를 친 거야. 다른 그래프.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마찬가지입니다.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규모 사업장이 도대체 어떤 사업장이냐.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는 건설 사업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 일부러 안 보여주죠. 저 사업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대부분 빵 만들고 순대 만들고 떡 만들고 하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래도 매출이 상당한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이 기계가 무섭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불행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예방하자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 난 뒤에 50인 미만 말고 그 위에 줄어든 사망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훨씬 줄어드네요.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거 확대시키면 얼마나 더 줄겠어요. 근데 처음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자고 나왔을 때 그 촉발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도 많이 돌아가셨었지만 김용균 씨나 구의역 청년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받고 그게 정치권까지 이제 각성해서 만든 거였는데 당시에도 구의역 청년이 가방에 컵라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나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나와서 이렇게 회의하고 할 때 보면요. 사업주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업주도 사실은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당에서. 근데 문제는요. 꼭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한다. 민주당 입장 한번 볼게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유예를 찬성해 줄 테니까 산업안전보건청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는데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래서 유예 못 해줬다 이런 것도 있고 대변 최혜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다. 왜 민주당 탓을 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의 명분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고 하는 민주당 요구 자체가 그러니까 좋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열악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업장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러면 이게 그 별도의 독립 그 부서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좋다 싫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예를 하든 시행을 하든 결단을 내리지.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또 욕을 하면은 그러면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1년 이상 징역 저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형사 범죄에서는 몇 년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형량을 맞아. 표시하는데 지금 저기서는 최저 형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 1년이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근데 거죠. 저걸 징역 보내겠다고 만든 법이겠어요? 그렇죠. 사고 아니죠. 나지 말라고 네, 만든 그렇죠. 법이잖아. 아니 사람의 직장에 돈 벌러 갔다가 주고 돌아오는 건 이 업주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선거 국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산업안전보건청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비난을 민주당한테 돌리려고 하는 작태를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냐면 대형마트 규제 푼다는 거잖아요. 예. 풀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이제 뭐 그 선거 공약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형마트 우리가 뭐 풀겠다 이런 건데 그래놓고 윤석열이가 어저께 의정부를 갔어. 전통시장 갔어. 이게 내가 기대지가 아니면은 전통시장 가면은요 국민들이 가서 따져야죠. 야, 한 달에 2번 쉬는 거 그것도 살려주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언제 돈 버냐 이런 거. 근데 어제 대형마트 규제 풀면서 윤석열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기함하겠더만. 있잖아, 지금 시장 상인들 해외 투어 보내주겠다는 거야. 지금 시장 상인들 해외 여행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해외여행 다녀오면은 시장 매출이 늘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아 진짜 너무 진짜 대놓고 개돼지 취급한다. 저는 이런 느낌이 확 받았어요. 아니, 전통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많은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현대화된 시설에 몰리기 때문에 그걸 좀 균형을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나름의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통시장한테 더 큰 위험이 되는 대형마트 규제를 더 풀겠다. 근데 규제를 푸는 대신에 시장 상인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면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고객들이 몰려온답니까? 사장님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하면서 막 고객들이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맥락은 그렇게 보여. 어저께 중소벤처기업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맥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거냐면은 야 니들이 장사 안 되는 거 다른 해외 전통시장 가서 보고 배워와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요? 아니 근데 정말 그거를 그냥 상인들 보고 니네 가서 보고 배워와라고 하면 보고 배워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의정부 시장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쌩깔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천 그 화재 현장에 가고 상인들은 아예 만나고 오지도 않은 윤석열이가 또 며칠 한 이틀 있다가 의정부 가가지고 오뎅 처묵처묵하면서 당신들 해외여행 보내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는 서천에 대한 지역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어묵을 좋아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어묵을 챙겨 먹는다. 뭐 그럴 수 있죠.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뭐 국수를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 항상 끼니 뭐 자주 챙겨 먹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서천시장에 갔을 때 하고 또 저런 그 너무 상반된 모습을 너무 보여주는 상반되죠. 건 사람은 진짜 너무 불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진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극도의 혐오를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오뎅 좋아하는 거 맞아요. 오뎅은 무슨 뭐 대통령이 먹으면은 맛없는 음식입니까? 근데 맛있는 건 맞는데 윤석열 스타일이 저런 걸 되게 좋아할 캐릭터야. 진심으로 처먹는 거야 저거. 집에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먹지. 아니 어쨌건 간에 지금 이 경제 이렇게 말아놓고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의정부 전통시장에 갔는데 대통령이 우리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일주일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아까 야수님 이야기처럼 인생이 펴? 그럼 서청시장 분들은 지금 당장에 내일 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이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의정부 시장 상인들 모아놓고 항의 들어오면 설명을 해줄 거야. 쟤는 지금 사진만 찍고 끝이잖아. 그렇죠. 야 장관 일로 와봐. 이거 시장 상인들 해외여행 보내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말은 그럴듯한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시장 상인들마다 이제 다 해외여행 못 가요. 자기 돈 거기 한 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등신 같은 게 내가 방송하다 보면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에이.